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 어머니 장례식을 치른 지 딱 92일째 되는 날. 아버지가 우리 남매를 급하게 부르셨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아버지 옆에 어머니가 앉아 계신 게 아니라 20대로 보이는, 아니 30대 초반의 제 동생보다도 어려 보이는 화장 진하게 한 젊은 여자가 아버지 팔에 찰싹 붙어서 루이비통 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아버지는 웃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민지야, 민호야, 소개한다. 내 아내 이소희야.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네? 아내요?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생 민호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저 여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32살이다. 그게 뭐 어때서?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32살이요? 아버지가 73이신데 41살 차이라고요? 저보다 8살이나 어린 여자를 재혼 상대로요? 그 젊은 여자 이소희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버님을 정말 사랑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니라고요? 감히 나한테 언니라고 불러요? 민호가 아버지에게 다그쳤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재혼이요? 그것도 손주뻘 되는 여자랑요?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내 인생이야. 너희가 뭔데 간섭해. 난 외로웠어. 소희는 날 진심으로 대해줘. 이소희가 아버지 팔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애들이 왜 이래요? 우리 사랑이 나쁜 건가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녀의 왼손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약지에는 오케럿은 좋게 되어 보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결혼 반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스쳤습니다. 저 여자는 어떻게 아버지 통장에 10억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 어머니 생명보험금 8억과 아파트 담보대출 2억. 그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소희가 공원에서 운동하는 나를 봤대. 첫눈에 반했다더라. 그래서 먼저 말 걸어왔지. 첫눈에 반했다고요? 70대 노인한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 절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작된 악몽 같은 석 달. 우리 가족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사기꾼에게 아버지를 빼앗길 뻔했던 한 딸의 처절한 사투. 그리고 그 끝에서 깨달은 가족의 진짜 의미.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남편 재훈이가 먼저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 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지야, 오늘 오후 3시에 너랑 민호 집에 꼭 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석 달 동안 아버지는 거의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저희가 전화 드려도 괜찮다고 혼자 잘 지낸다고만 하셨죠. 저는 동생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너도 아버지한테 문자 받았어? 네, 누나. 방금 받았어요. 무슨 일이실까요? 모르겠어. 근데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드네. 저도요. 아버지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뭔가 들뜬 것 같기도 하고. 들뜬 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글쎄요. 어쨌든 오후 3시에 아버지 집에서 봐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오후에 아버지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잘 모르겠어. 근데 꼭 오라고 하시네. 민호도 부르셨대.
장모님 돌아가신 후로 장인어른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시나 봐요. 저는 준비를 하고 백화점에 들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과일 바구니를 샀습니다. 사과, 배, 샤인 머스켓이 들어있는 20만 원짜리 선물 세트였죠. 오후 2시 50분, 저는 아버지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어머니와 40년을 사신 곳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동생 민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누나 왔어요? 응, 아버지는? 거실에 계세요. 근데 누나, 뭔가 이상해요. 뭐가? 아버지가 옷을 진짜 이상하게 입으셨어요.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계세요. 집에서. 정장? 설마 어디 나가실 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향수 냄새가 엄청나요. 향수를 온몸에 뿌리신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호 말대로 검은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메고 계셨죠. 머리도 새로 염색하신 것 같았습니다. 백발이셨던 머리가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정장까지 차려입으셨어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곧 중요한 사람이 온다. 중요한 사람이요?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 저와 민호는 놀라서 현관 쪽을 쳐다봤습니다. 누가 아버지 집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온다는 말인가요?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에 진한 화장을 한 젊은 여자. 흰색 원피스를 입고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 그리고 왼손 약지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지? 여자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왔어요. 애들 왔나 봐요? 여보? 여보라고? 아버지한테 여보라고 했다고? 저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 여자 옆에 앉으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여자는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아버지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으면서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분은 누구세요? 아버지는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민호야. 소개한다. 내 아내 이소희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서 과일 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사과와 배가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네? 아내요? 저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라고요? 그래, 아내야. 우리 지난주에 혼인신고했어. 혼인신고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아버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석 달이면 충분하잖아. 난 외로웠어. 외롭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재혼을요? 그것도 저 여자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이소희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2살이에요, 오빠.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73. 저 여자는 32. 41살 차이. 저보다 8살 어립니다. 제 동생 민호보다 6살 어립니다. 제 딸 지은이가 12살인데 저 여자와 20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32살이요? 제 손주뻘 되는 여자랑 결혼하셨다고요?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손주뻘은 무슨 손주뻘이야? 소희는 성인이야. 우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 사랑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73 노인한테 32살 여자가 첫눈에 반할 것 같아요? 이소희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전 정말 아버님을 사랑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감히 저한테 언니라고 불렀어요. 저보다 8살이나 어린 것이.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당신의 언니가 아니에요. 민지야.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소희한테 함부로 하지 마.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어디서 저 여자를 만나신 거냐고요? 이소희가 대답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났어요. 아버님이 운동하시는 걸 봤는데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는 70대 노인한테 첫눈에 반해서 말을 걸었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말이 안 돼요? 아버님은 정말 멋있으세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고 건강하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저는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약지의 다이아몬드 반지. 5캐럿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 반지 얼마짜리예요? 이소희가 손을 들어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5천만 원이요. 아버님이 프로포즈 하면서 사주셨어요. 예쁘죠? 5천만 원. 어머니 결혼 반지는 1캐럿짜리 500만 원짜리였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는 500만 원짜리 반지. 석 달 만에 만난 32살 여자에게는 5천만 원짜리 반지. 저는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 아버지 돈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닥쳐.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소희는 날 진심으로 사랑해. 진심이요? 41살 차이 나는 노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그래. 왜 안 돼? 나이가 뭐가 중요해?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설마 저 여자한테 통장 맡기신 건 아니시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맡기신 거예요? 소희가 관리하는 게 편해. 내가 잘 못하잖아. 저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생명보험금 8억. 아파트 팔아서 받은 돈 2억. 총 10억이 아버지 통장에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석 달 만에 만난 32살 여자한테 맡기셨다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미친 짓이에요. 당장 통장 돌려받으세요. 이소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전 정말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예금도 들고 펀드도 가입하고. 펀드요? 무슨 펀드요? 소희가 추천해준 좋은 펀드가 있어. 수익률이 엄청 높대.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 사기꾼입니다. 아버지 돈을 노리고 접근한 전문 사기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혼 소송?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명백한 사기 결혼이니까요. 혼인 무효 소송도 가능할 거예요. 이소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아버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흑흑. 아버지가 이소희를 안으며 저희를 노려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아버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너희 같은 자식들 필요 없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희는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은 개뿔. 너희가 언제 날 걱정했어. 엄마 죽고 석 달 동안 몇 번이나 찾아왔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왔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난 외로웠어. 엄마 없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밥 먹어도 혼자, 텔레비전 봐도 혼자, 잠들어도 혼자. 그런데 소희가 나타났어. 소희는 매일 나한테 전화해. 매일 밥 챙겨줘. 내 이야기 들어줘.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움을 저희가 채워드리지 못한 거죠. 그 틈을 저 여자가 파고든 겁니다. 이소희가 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평생 아버님 곁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생이라고요? 73 노인의 평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평생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곁에 있다가 재산 챙기고 떠날 계획인 걸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 절대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소희를 꼭 안고 계셨죠. 민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누나, 나가요. 지금은 아무 소용 없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과일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사과, 배, 샤인머스켓. 20만 원짜리 선물 세트. 하지만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이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애들 갔어요. 이제 우리끼리 저녁 먹어요. 제가 스테이크 구워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의 웃음소리. 그래, 우리 소희가 해주는 스테이크가 최고지.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저 여자 조사해봐야겠어요. 당연하지. 당장 내일 탐정사무소 가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저 사기꾼한테서 반드시 구해내겠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직도 안 자고? 잠이 안 와. 계속 생각나. 장인어른 걱정되시는 거 이해해. 근데 어른 인생이니까 어른이 선택하신 거잖아. 선택이라고? 저건 선택이 아니라 사기야. 저 여자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그래도 일단 결혼까지 하셨으니까. 나 내일 탐정사무소 갈 거야. 이소희라는 여자 정체를 파헤쳐야겠어. 재훈이는 한숨을 쉬었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저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일어났어? 네, 누나. 저도 한숨도 못 잤어요. 나 지금 탐정사무소 알아보고 있어. 이소의 뒷조사 좀 해야 할 것 같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누나, 제가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는데요. 뭐? 황혼 로맨스 스캠이라고 있더라고요. 60대 이상 독거 남성들 타겟으로 접근해서 재산 빼돌리는 조직적인 사기 수법이래요. 조직적이라고? 네. 보통 23명이 팀으로 움직이는데 젊은 여자가 먼저 접근해서 연애 감정 만들고 그 뒤에 남자 가족이나 지인으로 위장한 공범들이 투자나 사업을 빙자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래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이소희도 그런 조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아버지처럼 어머니 돌아가시고 갑자기 큰돈이 생긴 경우가 주요 타겟이래요. 저는 바로 포털 사이트에 황혼 로맨스 스캠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70대 남성, 30대 여성에게 8억 사기당해. 재혼 3개월 만에 통장 텅텅, 집까지 넘어가. 조직적 황혼 사기단 검거, 피해액 50억.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호야, 우리 빨리 움직여야겠어. 이미 아버지 통장을 저 여자가 관리하고 있다며? 네. 그게 제일 위험해요. 통장만 있으면 돈을 빼돌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저는 바로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 뒷조사 의뢰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경우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재혼하셨는데 상대 여성이 수상해서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버지는 73이시고 재혼 상대는 32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탐정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요즘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저는 바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저와 민호는 서울 강남의 한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신뢰조사 전문 김정민 탐정 사무소.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 탐정입니다. 앉으세요. 저희는 이소희에 대해 아는 정보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름, 나이, 만난 경위, 결혼 과정. 탐정은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사진 있으세요?
저는 어제 몰래 찍은 이소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탐정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성분 제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디서요? 다른 케이스에서요. 한 2년 전쯤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용의자 중 한 명이랑 닮았어요. 저와 민호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탐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단 신원 조회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소희가 본명인지 전과가 있는지 다른 혼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거주지, 동선, 교우 관계도 파악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기본 조사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긴급하게 진행하면 34일도 가능하고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착수금 200만 원 입금해 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나오면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그동안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일단 아버지 카드 사용 내역부터 확인해 보자. 어떻게요? 아버지가 알려주실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 아버지 카드를 제 이름으로 가족 카드를 만들어 두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을 대비해서 만들어 두라고 하셨죠. 그 카드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아버지 카드의 사용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민호야, 이것 좀 봐. 화면에는 지난 2주간의 카드 사용 내역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10월 5일 루이비통 강남점 850만 원, 10월 6일 샤넬 청담점 620만 원, 10월 7일 까르띠에 본점 1200만 원, 10월 8일 롯데백화점 명품관 340만 원, 10월 9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720만 원, 10월 10일 청담 성형외과 580만 원, 10월 11일 에르메스 청담점 1450만 원, 10월 12일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95만 원, 10월 13일 호텔 스위트룸 1박 180만 원, 총액 6,035만 원. 단 2주 만에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쓴 겁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미쳤네. 이게 뭐야? 하루에 몇백만 원씩 쓴다고. 저는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10월 14일 대한투자증권 3천만 원, 10월 15일 KB증권 2,500만 원, 10월 16일 미래에셋증권 2천만 원, 증권사로 입금된 돈만 7,500만 원. 민호야, 이거 펀드 가입이라고 했던 거 맞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누나, 이거 너무 이상해요. 뭐가? 왜 한 증권사가 아니라 여러 증권사에 분산해서 넣어요? 보통은 한 곳에서 관리하잖아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분산해서 넣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돈을 빼돌릴 때 한 번에 큰 돈이 움직이면 티가 나니까 여러 곳에 나눠서 조금씩 빼가려는 거죠. 민호야, 이거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 어떻게요?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야 받으셨습니다. 뭐야, 민지야. 아버지, 저예요. 죄송한데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야? 바쁘니까 빨리 말해. 뒤에서 이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예요? 아버지 최근에 펀드 가입하셨죠? 그게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게 왜?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요. 혹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설마 이소의 명의로 되어 있어요? 뭐가 어때서? 우리 부부잖아. 누구 명의든 상관없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거 명백한 증여예요. 나중에 세금 폭탄 맞아요. 신경 꺼.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펀드 전부 이소의 명의래. 뭐라고요?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카드로 쓴 돈 6천만 원. 증권사에 입금한 돈 7,500만 원. 총 1억 3,500만 원. 결혼한 지 2주 만에 1억 3,5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이 속도라면 석 달 안에 아버지 통장은 바닥날 겁니다. 민호야, 우리 빨리 뭔가 해야 해. 지금 이대로 가면 아버지 전 재산 다 날아가.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저희 말 안 들으시잖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 막아야겠다고. 민호야, 우리 변호사 선임하자. 혼인 무효 소송이든 뭐든 해야겠어. 근데 누나 아버지가 동의하실까요? 본인이 원해서 결혼하신 건데. 그럼 어떻게 해? 아버지가 사기당하는 걸 보고만 있으란 말이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민지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소의 오빠예요. 영민이라고 하는데 오늘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소희의 오빠? 민호가 옆에서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저는 입술 모양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소의 오빠.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소희가 박 회장님 자녀분들이랑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제가 중간에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요. 박 회장이라니요? 저희 아버지를 회장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 네. 소희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자산 규모가 꽤 되시니까.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산 규모를 어떻게 알았죠? 저희 아버지 통장 잔액을 조사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오늘 저녁 7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주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혹시 조직이면 어떡해요? 괜찮아.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둘이 가면 돼. 그래도. 민호야, 이 기회에 저 사람들이 누군지 확인해보자. 어차피 탐정한테 맡겼지만 우리가 직접 보는 것도 필요해. 알겠어요. 그럼 녹음은 해야겠네요. 당연하지. 저녁 7시, 저와 민호는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스타벅스 강남대로점. 2층 구석자리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죽 재킷에 청바지, 목에는 금목걸이. 손가락에는 반지가 여러 개. 전형적인 건달 스타일이었습니다. 남자는 저희를 보자 손을 들었습니다. 민지 씨? 민호 씨? 이쪽이에요. 저희는 그 남자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핸드폰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민호도 자기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최영민 트레이딩 컴퍼니 대표이사.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트레이딩 컴퍼니라면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수입 수출이요. 주로 동남아시아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 거죠? 최영민은 웃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소희랑 박 회장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근데 두 분이 좀 반대하시는 것 같아서요. 당연히 반대하죠. 41살 차이 나는 데다가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한 거잖아요.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두 분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우리를 만나자고 한 거죠? 이소의 오빠라면서 왜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최영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소의 친오빠거든요. 동생이 걱정돼서 그러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박 회장님께 좋은 투자 기회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돈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네요. 아니, 오해 마세요. 진짜 좋은 기회예요. 제가 동남아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투자하시면 1년 안에 2배는 벌 수 있어요. 저는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역겹네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잖아요. 1년에 2배 수익.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최영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기라니 실례네요. 제대로 된 사업이에요. 그래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 보여주세요. 법인 서류도요. 최영민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은 안 가지고 왔는데. 역시 사기꾼이네요. 당신 그리고 이소희 조직적으로 저희 아버지를 노린 거 맞죠? 최영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지금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했어? 네, 사기꾼이에요. 당신들 저희 아버지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요. 증거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거요. 2주 만에 1억 넘게 쓴 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최영민은 화면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거 박 회장님이 기분 좋아서 쓰신 거잖아. 부인한테 선물 사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선물이요? 이소의 명의로 펀드 가입한 것도 선물이에요? 증여세 나오는 거 알아요? 최영민은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씨, 나 진짜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희 둘이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서 손 떼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최영민이 비웃었습니다. 신고? 키읔키읔키읔 해봐. 근데 너희 아버지가 자기 부인 돈 쓰는 게 무슨 죄야? 합법적인 결혼이고 합법적인 소비인데?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결혼했고 자발적으로 돈을 쓰고 있으니까요. 최영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너희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소희가 상처받아. 소희는 진짜 박 회장님 사랑하거든. 거짓말 그만하세요. 거짓말 아니야. 소의 일기장에도 쓰여 있어. 아버님 너무 좋다고. 일기장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것도 다 계획의 일부겠죠. 나중에 재판에서 쓰려고 미리 써놓은 거. 최영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휴, 너희랑은 대화가 안 되네. 알았어. 오늘은 이만 갈게. 근데 명심해. 박 회장님은 이제 우리 가족이야. 너희가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박 회장님 건강 진짜 안 좋으시더라.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 소희가 요즘 간호하느라 고생 많이 해.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배우자가 법적으로 1순위 상속인이니까 알아서들 생각하시길. 그 말을 남기고 최영민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와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배우자가 법적 1순위 상속인. 만약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소희가 전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저 말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설마 아버지한테 해를 끼칠 생각은 아니겠죠?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소희와 최영민. 이들의 목적은 단순히 아버지 돈을 쓰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제거하고 전 재산을 상속받는. 저는 즉시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정민 탐정님? 저 박민지예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희 아버지 주변에 최영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소의 오빠래요. 이 사람도 같이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최영민이요? 알겠습니다. 신상 정보 보내주시면 같이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탐정님, 혹시 저희 아버지 신변 보호도 가능한가요? 신변 보호요? 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싶어서요. 탐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최영민이 아버지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서 무슨 일 생기면 배우자가 상속받는다고 했어요. 탐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변 보호 인력 추가하겠습니다.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데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아버지를 지켜야 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민호를 받습니다. 민호야, 우리 아버지 집에 CCTV 설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허락하실 리 없는데. 몰래라도 설치해야 할 것 같아.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증거가 필요하잖아. 근데 그게 불법 아니에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해보자. 나중에 문제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대놓고 반대하면 아버지가 더 마음을 닫으실 테니까 일단 화해하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지야? 무슨 일이야? 저 어제는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 아빠도 알아. 네. 그래도 아버지 인생이니까 아버지가 결정하실 일이죠. 제가 이소혜 씨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오늘 저녁에 식사 대접해도 될까요? 정말이야? 네. 저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대한 것 같아요. 이소혜 씨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좋지. 소희도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어. 그럼 오늘 저녁 7시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직접 요리할게요. 알겠다. 소희한테 말하고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우리 집. 아버지랑 이소혜 온대. 준비해. 민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요, 누나. 저도 갈게요. 저는 하루 종일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그리고 테이블 밑에 몰래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거실에는 민호가 가져온 초소형 카메라를 액자 뒤에 숨겼습니다. 이소희의 본색을 찾아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소혜 씨, 어서 오세요.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옆에 이소희도 웃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샤넬 백을 들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이를 악물고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너무 무례하게 굴었죠.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새엄마가 됐으니까 당황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도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소혜 씨 앉으세요. 제가 음식 가져올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날랐습니다. 그 사이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소희야, 오늘 민지가 화해하자고 해서 정말 기쁘다. 저도요, 여보. 이제 가족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민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소혜 씨, 혹시 결혼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소희가 뭐라고 대답할까? 이소희가 대답했습니다. 저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했어요. 의류 쇼핑몰이요. 아, 그래요? 지금도 하세요? 아니요. 아버님 만나고 나서 정리했어요. 아버님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탐정이 조사하면 금방 거짓말인 게 밝혀질 겁니다. 저는 음식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자, 음식 나왔어요. 많이 드세요. 우와, 언니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이소희는 과장되게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소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소혜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은요? 이소희는 잠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빠랑 둘이 살았어요. 아, 그랬구나.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오빠가 잘 키워줬어요. 그 오빠가 최영민 씨죠? 이소희가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어제 만났어요. 최영민 씨가 저희를 만나자고 해서요. 이소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경계하는 표정으로. 오빠가 뭐라고 하던가요? 투자 이야기 하더라고요. 동남아 부동산 어쩌고. 이소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 오빠가 또 그러셨구나. 오빠가 사업을 좀 크게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크게 생각한다기보다 사기 같던데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지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 사실이잖아요. 1년에 투자금 2배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소희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빠는 정말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사업 자등록증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정식 사업이라면 당연히 있겠죠? 이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왜 자꾸 우리를 의심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그만해. 너희 둘 다 오늘 화해하자고 부른 거 아니었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표정을 바꿔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또 오해를 한 것 같네요. 이소혜 씨, 화해의 의미로 한잔할까요? 저는 와인을 따라 건넸습니다. 이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소혜 씨는 아버지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 매일 아침 산책같이 나가고 약도 챙겨드리고 식단도 관리하고 있어요. 아버지 드시는 약이 뭐예요? 혈압약이랑 당뇨약이요. 그리고 영양제도 드셔요. 영양제는 어디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예요. 아버님한테 좋은 거로요. 저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영양제. 혹시 그 안에 다른 게 섞여 있는 건 아닐까? 아버지, 영양제는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소희가 좋다고 해서 먹고 있어. 먹으니까 몸이 가벼워지더라.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정체 모를 영양제는 위험해요.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받고 처방받으세요. 이소희가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기분 나빠요. 제가 아버님한테 해가 될 걸 드리겠어요? 저는 그 순간 이소희의 눈빛을 봤습니다. 짜증과 경계,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눈빛.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와 이소희가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영양제 수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일단 탐정한테 말해서 그 영양제 성분 분석해보자. 어떻게 구해요? 아버지 집에 몰래 들어가서 가져와야지. 그거 불법 아니에요? 민호야,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아버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후에 병원 검진 예약 잡아드릴게요. 왜? 나 괜찮은데. 그래도 정기 검진은 받으셔야죠. 저랑 같이 가요. 알았어. 오후 2시에 병원 앞에서 만나요. 이소혜 씨는 빼고 우리끼리 가요. 왜 소희는 빼고? 아버지랑 단둘이 시간 갖고 싶어서요. 그동안 제대로 이야기도 못했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동의하셨습니다. 알았어. 그럼 2시에 보자. 저는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야, 오늘 오후 2시에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가. 그 사이에 너 아버지 집에 가서 영양제 좀 가져와. 알았어요, 누나. 오후 2시 저는 아버지를 만나 병원으로 갔습니다. 종합 검진을 받는 동안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응, 좋아. 소희가 잘 챙겨줘서. 그 영양제 드시고 나서 특별히 달라진 거 있으세요? 가끔 어지러울 때가 있긴 한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지럽다고요? 그거 위험한 증상일 수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가끔씩 그래. 아버지,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소혜 씨가 믿어지지 않아요.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시작이야? 아니, 들어보세요. 결혼한 지 2주 만에 1억 넘게 쓴 거, 펀드를 본인 명의로 가입한 거, 최영민이라는 사람이 투자 이야기를 꺼낸 거.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소희는 그냥 쇼핑을 좀 했을 뿐이야. 그리고 펀드는 내가 동의했어. 아버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신 게 맞아요?
혹시 이소혜 씨가 아버지를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조종? 말도 안 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32살 여자가 73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리 없어요.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그만해. 넌 왜 자꾸 소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 나쁜 사람이 맞잖아요. 증거 있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 증거가 없었습니다. 탐정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지야, 아빠 말 좀 들어봐. 나도 알아. 소희가 나보다 훨씬 어리다는 것도, 우리 나이 차이가 크다는 것도.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소희는 나한테 잘해줘. 나를 웃게 해줘. 엄마 죽고 나서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용하는 이소희가 더 미웠습니다. 아버지, 행복한 게 진짜 행복인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이소혜 씨가 연기하는 거라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그리고 간 수치도 약간 올라갔어요. 약을 드시고 계시죠? 네, 혈압약이랑 당뇨약이요. 혹시 다른 건강보조식품이나 영양제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아, 영양제 먹고 있어요. 무슨 영양제인지 아세요? 아버지는 머뭇거렸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소희가 사준 거라서. 의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체 모를 영양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간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요. 성분을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만 드세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영양제 성분 분석 가능한가요? 가져오면요. 네, 가능합니다. 가져오시면 분석해 드릴게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영양제 구했어? 네, 누나. 아버지 집에 가서 가져왔어요. 좋아. 그거 병원으로 가져와. 성분 분석 의뢰할 거야. 30분 후 민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알약이 든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한글로 프리미엄 건강 영양제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제조사 정보도 성분 정보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수상합니다. 저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맡겼습니다. 선생님, 이거 분석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요. 알겠습니다. 3일 정도 걸릴 겁니다. 아버지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탐정한테서 연락 왔어요. 뭐래?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래요. 조사 결과 나왔대요. 드디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소희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날 목요일 오전 10시 저와 민호는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김정민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저희 앞에 놓았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탐정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소희, 아니 최영미. 이 여자 전과자입니다. 전과자라고요? 네. 사기죄로 2번, 횡령죄로 1번. 총 3번 전과가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역시 사기꾼이었습니다. 탐정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2019년 68세 김모 씨를 상대로 결혼 사기. 8억 원 편취 후 잠적. 1년 6개월 실형 선고. 2021년 71세 이모 씨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 아파트 명의 이전 후 연락 두절. 2년 실형 선고. 2023년 출소 후 이름을 이소희로 바꾸고 다시 활동 시작. 그리고 현재 타겟이 박철수 씨, 즉 당신들 아버지입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미친 X. 3번째 피해자가 우리 아버지라고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영민, 이 사람은 최영미의 친오빠가 아닙니다. 조직의 보스예요. 전과 7범. 사기, 횡령, 폭행까지. 이 사람이 전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조직이라고요? 네. 최소 5명 이상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영민이 기획하고 최영미가 실행하고 나머지는 주변 인물로 위장해서 투자나 사업을 빙자해 돈을 뜯어냅니다. 그럼 아버지는 지금 위험한 거예요? 탐정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들의 이전 수법을 보면 피해자를 최대한 고립시킨 후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마지막에는요? 탐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피해자를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거나 심한 경우에는요? 사고사로 위장합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2021년 피해자 이모 씨는 결국 요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공식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지만 유족들은 의문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죠? 탐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매우 치밀해요. 모든 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뤄집니다. 결혼도 합법, 재산 이전도 피해자 동의하에.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이들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증거를 잡을게요. 어떻게요? 저는 탐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직접 함정을 만들 거예요. 이소희와 최영민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거예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제 아버지를 구해야 하니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누나. 탐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소희와 최영민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 저는 최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영민 씨? 박민지 씨?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투자 이야기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최영민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정말요? 좋죠.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 어때요?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저는 전화를 끊고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내일이다. 저놈들 정체를 밝혀낼 거야. 누나,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탐정이 뒤에서 지원해 줄 거야. 그리고 전부 녹음할 거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아버지를 구해낼게요. 그 사기꾼들한테서. 금요일 오후 2시. 저는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는 초소형 녹음기 2개. 화분 뒤에는 민호가 설치한 몰래카메라. 그리고 제 핸드폰에는 탐정과 직통으로 연결된 긴급 통화 버튼. 민호가 옆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괜찮겠어요? 저 사람들 위험하다면서요. 괜찮아. 공공장소고 탐정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경찰한테도 연락해뒀어. 그래도 민호야, 우리가 지금 안 하면 아버지가 위험해. 증거를 잡아야 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영민이 들어왔습니다. 가죽 재킷에 선글라스를 낀 채. 그 뒤로 이소희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샤넬 가방을 들고.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최영민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네,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거든요. 오, 그래요? 잘 되나 봐요. 강남에 사무실이 있네.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이소희가 물었습니다. 언니,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셨어요? 저번에는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저는 준비한 대사를 말했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솔직히 저희도 아버지 유산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눠 가질 거라면 미리 좋은 투자처를 알아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최영민이 피식 웃었습니다. 오, 현실적이시네요. 좋아요. 그럼 제 사업 설명 들어보실래요? 네, 말씀하세요. 최영민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베트남 다낭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보세요. 베트남 다낭에 5성급 리조트를 짓는 프로젝트예요. 지금 투자하시면 1년 후에 분양 시작하면서 최소 200% 수익 보장됩니다. 200%요? 네. 베트남은 지금 부동산 붐이 일고 있거든요. 특히 다낭은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 확실합니다. 민호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정식으로 허가받은 건가요? 최영민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베트남 정부 허가도 다 받았어요. 그럼 허가증 볼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지금 베트남 본사에 있어서.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거짓말입니다. 저는 계속 연기를 했습니다. 그럼 최소 투자금이 얼마예요? 1억부터 받습니다. 1억 투자하시면 1년 후에 3억 돌려드려요. 3억이요? 그럼 200%가 아니라 300% 아닌가요? 최영민이 웃었습니다. 하하, 맞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 어쨌든 큰돈 버실 수 있어요. 이소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아버님도 이미 투자하셨어요.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네? 아버지가요? 네. 5천만 원 투자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벌써 아버지 돈을 여기에도 넣었다는 겁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투자하신 건 언제 돌려받으세요? 내년 이맘때쯤이요. 계약서는 있나요? 최영민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박철수님 명의로 5천만 원 투자 계약서. 저는 그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계약서는 형식만 그럴듯했지 내용은 엉터리였습니다. 회사 주소도 없고 대표자 인적 사항도 불분명하고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서류였습니다. 저는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다시 최영민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네요. 뭐가요? 이 계약서에 회사 법인 등록번호가 없어요. 최영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건 베트남 법인이라서 한국 등록번호가 없어요. 그럼 베트남 법인 등록번호는요? 그것도 서류에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안 가져와서.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정식 사업이라면서 법인 등록번호도 없고 허가증도 없고. 최영민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1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는데 당연히 확인해야죠. 이소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우리를 믿으세요. 아버님도 믿고 투자하셨잖아요. 저는 이소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소혜 씨, 아니 최영미 씨. 이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본명 최영미 맞죠? 전과 3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영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요. 최영민이 제 책상을 탁 쳤습니다. 야, 증거 있어? 저는 서랍에서 탐정이 준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당신들 전과 기록, 이전 피해자 명단, 사기 수법 전부 다 있어요. 최영민이 파일을 낚아채려고 했지만 제가 먼저 뒤로 빼냈습니다. 이소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를 왜 이렇게 몰아가요? 몰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 아버지 세 번째 피해자로 삼으려는 거잖아요. 최영민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너 지금 잘못 건드린 거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알죠. 조직적으로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범죄자들이죠. 최영민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최영민 씨 맞으십니까? 최영민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야? 사기 혐의로 동행 수사 요청합니다. 이소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찰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긴급 체포영장입니다. 조용히 따라와 주시죠. 최영민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야, EX. 내가 신고한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대화 녹음됐어요. 당신이 베트남 사기 투자 제안한 것, 아버지 돈 5천만 원 가로챈 것 전부요. 최영민이 이를 갈았습니다. CX. 너 나중에 두고 봐. 협박도 녹음됐네요. 경찰이 최영민과 이소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소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언니, 제발. 우리 진짜 아버님 사랑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만 연기하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경찰이 2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성공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민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했어요, 누나. 정말 잘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해.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7시 저와 민호는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을 때 아버지는 화가 나 계셨습니다. 민지야, 소희가 연락이 안 돼. 너 뭘 한 거야? 아버지, 지금 집에 계세요? 저희가 갈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소희 어디 있어? 직접 가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소희 어디 있어? 당장 말해. 아버지,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안 돼. 여기서 말해. 소희 어디 있냐고. 저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서요. 이소희는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경찰서? 왜? 사기 혐의로 체포됐어요. 아버지는 비틀거렸습니다. 민호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기라니. 저는 가방에서 탐정이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저는 서류를 아버지 앞에 펼쳤습니다. 이소희의 전과 기록, 최영민의 범죄 이력, 이전 피해자들의 사례.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으면서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아버지, 이소의 본명은 최영미예요. 전과 3범 사기꾼이고요. 결혼 전에 2명의 노인을 상대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어요. 아니야. 소희는 그런 애가 아니야. 아버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보세요. 2019년 피해자 김모 씨 68세. 8억 사기당했어요. 2021년 피해자 이모 씨 71세. 아파트 빼앗기고 요양원에서 사망했어요. 아버지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더 있어요. 들으셔야 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오늘 녹음한 파일을 틀었습니다. 최영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억 투자하시면 1년 후에 3억 돌려드려요. 박철수 님도 이미 5천만 원 투자하셨어요. 박 회장님 건강 진짜 안 좋으시더라.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배우자가 법적으로 1순위 상속인이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울고 계셨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놈이야. 아버지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희가 날 사랑한다고 했어. 나이 따위 상관없다고. 진심이라고 했어.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아버지 외로움을 이용한 거예요. 난 정말 소희가 날 사랑한다고 믿었어. 엄마 죽고 나서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아버지는 오열했습니다. 저와 민호도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소희한테 준 돈은?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카드로 쓴 돈 6천만 원, 증권사에 넣은 돈 7,500만 원, 그리고 최영민한테 투자한 돈 5천만 원. 총 1억 8,500만 원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외로워서 판단을 제대로 못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경찰이 수사하면 돈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일부라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 미안하다. 너희가 그렇게 말려도 난 듣지 않았지.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저희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제 품에서 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민호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바보 같아서. 소희가 정말 날 사랑한다고 믿었어. 다음 날 토요일 저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최영민과 최영미 여죄가 많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처벌받을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빼앗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는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쓴 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재산 압류하고 회수 가능한 것들 찾아보고 아마 34천만 원 정도? 절반도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요? 사실대로 말해야지. 돈 다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아버지 충격 받으시겠네.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소희와 최영민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직원 3명도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황혼 로맨스 스캠 조직 검거. 노인 타깃 사기단 피해액 50억. 저는 아버지께 신문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만 당한 게 아니에요. 다른 피해자들도 많대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나처럼 외로워서, 누군가의 사랑에 목말라서 당한 거겠지.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어떻게 그만해? 내가 너무 한심해서. 한심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거예요.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거니까요. 그래도 너희 엄마한테 미안해. 엄마 죽은 지 3달 만에 다른 여자랑 결혼했으니.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외로우셨다는 거. 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양제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양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면제요? 네. 저용량 수면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기 복용 시 어지럼증, 무기력증, 판단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소희가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였던 겁니다. 아버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도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내가 소의 말만 듣고 판단했던 게 약 때문이었단 말이야.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고용량은 아니었고 이제 끊으셨으니 괜찮아질 겁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소희가
정말 무서운 애였구나. 내 아버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만약 너희가 막지 않았다면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2주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민호 아버지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이소희와 최영민이 죄수복을 입고 입장했습니다. 이소희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묵지 않은 머리. 그녀는 방청석을 둘러보다가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들켰다는 후회일까요? 곧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영민, 사기죄, 횡령죄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쳤으며 총 피해액은 52억 원에 달합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배우자를 잃고 외로움에 빠진 노인들이라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이소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이소희가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방청석 쪽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박철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접근한 게 맞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진심이었어요. 거짓말.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속았어요. 진심이라고 했다가 돈 챙기고 사라졌잖아요.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영민은 끝까지 뻔뻔한 표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영민 사기죄, 횡령죄, 조직범죄로 징역 10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영미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7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하지만 어쩌겠니? 받아들여야지. 저는 아버지 팔짱을 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외롭지 않으시게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너희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민호도 아버지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제대로 모실게요.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한 달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압류한 재산 중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 4,200만 원. 아버지가 잃은 돈 1억 8,500만 원 중 23%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돌려받은 게 어디야. 다 날린 줄 알았는데. 저는 아버지가 대견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였다면 분노하고 괴로워하셨을 텐데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집에서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저와 남편 재훈, 딸 지은이, 민호 그리고 아버지. 식사를 하면서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손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그래, 괜찮단다. 할아버지가 잠깐 헷갈렸었는데 이제 정신 차렸어. 할아버지, 앞으로는 우리가 자주 놀러 갈게요. 그래, 지은이가 자주 와야지. 할아버지 외롭지 않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민호야. 너희한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구나. 뭐가요, 아버지? 너희가 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줘서. 내가 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너희 말도 안 듣고 화만 냈는데도 너희는 날 포기하지 않았잖니.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저희 가족이잖아요. 민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외로우시면 꼭 연락하세요. 저희가 바로 달려갈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았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라 얘들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잘 해결됐네요. 응, 다행이야. 아버지를 지킬 수 있어서. 장인어른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 하지만 이제 괜찮아지실 거야. 우리가 있으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꾼에게 속는 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는지.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외롭지 않으시게 곁에 있어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3개월 후, 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손녀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민호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버지를 찾아뵙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내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무슨 생각이세요? 나 같은 노인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까 해.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챙겨주고. 좋은 생각이세요. 그리고 사기 예방 교육도 하고 싶어.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게.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아버지.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민지야. 그날 이후 아버지는 지역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황혼 사기 예방 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은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아버지는 같은 복지관을 다니는 할머니와 친구가 되셨습니다. 박 할머니라고 남편을 2년 전에 여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혹시 또 사기꾼은 아닐까? 하지만 박 할머니는 진짜였습니다. 자식 3세 손주 5을 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아버지와 박 할머니는 친구로 지내셨습니다. 연애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처지의 친구.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 챙겨주는 관계. 저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한 관계를 맺고 계시니까. 어느 일요일 아버지와 박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걱정 마라. 박 할머니는 친구야. 난 이제 재혼 같은 거 안 해. 저는 웃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돼요. 아니야. 난 배웠어. 사랑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그리고 외로움은 사랑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관계로 채우는 거라는 걸.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이번 일로 내가 얻은 게 있어. 뭐예요? 진짜 가족의 의미야. 너희가 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준 것.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난 살았어. 저희도 아버지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남편, 딸, 민호, 그리고 박할머니.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돈도 아니고 로맨스도 아니고 서로를 지켜주고 챙겨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그날 밤 아버지를 배웅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민지야.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 저는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겼다. 사기꾼들한테서 아버지를 지켜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웠다. 외로움은 무섭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소의 사건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아버지를 찾아뵙니다. 민호는 수요일 저녁마다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는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버지가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야? 저예요, 아버지. 오, 민지야. 잠깐만.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운동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운동하셨어요? 응. 아침에 박 할머니랑 공원에서 걷기 운동 다녀왔어. 요즘 매일 아침 6시에 만나서 1시간씩 걷거든. 우와, 대단하시네요.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리고 운동하고 나면 기분도 좋고.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 저와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 손녀 지은이의 사진, 이소에 관련된 흔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민지야, 오늘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이에요? 오늘 내가 복지관에서 첫 강의하는 날이야. 황혼 사기 예방 교육 말이야. 아, 맞다. 오늘이었죠? 응. 근데 좀 떨리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잖아.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잘하실 거예요. 아버지의 진짜 경험담이잖아요. 분명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나 같은 사람이 더 나오면 안 되니까. 오후 2시, 저는 아버지와 함께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강당에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30명 정도 모여 계셨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박철수 어르신께서 직접 겪으신 황혼 사기 경험담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박 어르신께서는 작년에 조직적인 결혼 사기를 당하셨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저는 작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아내가 돌아가신 후 저는 매우 외로웠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TV를 봐도 혼자, 잠들 때도 혼자.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32살 제 딸보다도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관심을 보였고 매일 연락했고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석 달 만에 1억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보험금과 평생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강당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 자식들이 포기하지 않고 저를 지켜줬습니다. 탐정을 고용해서 그녀의 정체를 밝혀냈고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했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전 재산을 잃고 어쩌면 생명까지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강당을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무섭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면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특히 젊은 이성이 우리에게 호감을 보이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매력 있나 봐 하고 착각합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40살 차이 나는 사람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 만약 자식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우리 행복을 방해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 행복을 질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걱정한 거였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두고 서서히 가족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다릅니다. 서둘러 결혼하려고 하고 가족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외로움은 로맨스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로 해결하는 겁니다. 가족, 친구, 이웃. 건강한 관계를 많이 맺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매일 아침 친구와 산책하고 일주일에 2번 자식들을 만나고 복지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면 의심하세요. 특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자주 연락하세요. 외로움이 쌓이지 않게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버지께 다가와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선생님 덕분에 눈이 띄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당당하게 서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1년 전에 그 무너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오늘 정말 뿌듯했어. 잘하셨어요, 아버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 내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니까 다행이야.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얘야. 그날 저녁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남편 재훈, 딸 지은이, 민호, 그리고 민호의 새 여자친구 수진이.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와 지은이가 장기를 두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겼어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 실력이 늘었네. 할아버지는 매번 봐주시잖아요. 하하, 들켰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누나, 도와줄까? 응, 이거 좀 들어줘. 민호는 음식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아버지한테 수진이 소개하는 거 괜찮겠지? 당연하지. 수진 씨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그래도 아버지가 또 이소의 일 생각하시면. 민호야, 이제 1년이 지났어. 아버지도 많이 회복하셨어. 그리고 수진 씨는 이소희랑 완전히 다르잖아. 나이도 비슷하고 직업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렇긴 한데. 걱정 마. 아버지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식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수진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버님. 오, 선생님이시구나. 몇 학년 담당하세요? 4학년이요.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우리 지은이도 4학년인데. 맞아요. 지은이 정말 똑똑하고 예쁘더라고요. 지은이가 부끄러워했습니다. 수진 이모 감사해요. 아버지가 민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좋은 사람 만났구나. 민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아버지.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만났어? 6개월 됐어요.
그래, 천천히 잘 알아가거라. 네, 아버지.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너희한테 미안한 게 있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버지? 작년 이맘때 내가 너희 말을 안 들었잖니. 너희가 그렇게 이소희를 의심하라고 했는데 난 화만 냈지. 아버지,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제대로 사과를 안 했어. 민지야, 민호야,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날 지켜줘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그래, 가족이지. 이번 일로 깨달았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민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 꼭 그러마. 아버지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건배하자. 우리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식사 후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지야, 잠깐 나와봐. 저는 아버지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아버지는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소희한테서 회수한 돈이야. 4,200만 원. 이거 너랑 민호랑 반씩 나눠 가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 돈이잖아요. 아니야. 이건 너희 거야. 너희가 나를 구해준 대가야. 아버지, 저희는 돈 때문에 도운 게 아니에요. 알아. 근데 그래도 받아줘. 아빠 마음이 편해진다. 저는 봉투를 도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돈으로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여행도 가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민지야.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저희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에요.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고맙다, 얘야. 내가 정말 좋은 딸을 뒀어. 저도 좋은 아버지를 뒀어요. 우리는 꼭 안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은이와 민호, 수진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재훈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를 배웅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게요. 그래. 아빠가 묵은지찌개 끓여 놓을게. 좋아요. 아버지 묵은지찌개 제일 맛있어요. 아버지는 택시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떠나는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정말 다행이야.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우리 가족 모두 덕분이지.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덧 이소의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시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친구들과 어울리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지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버지가 저희를 당신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며요. 저와 민호는 긴장했습니다. 설마 또 재혼 이야기는 아니겠지? 아버지 집에 도착하니 박 할머니도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낯선 중년 남자 한 분도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소개하셨습니다. 애들아, 이분은 박 할머니 아들 박준호 씨야. 변호사실에.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변호사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한테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아, 앉아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우리는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아빠가 결심한 게 있어. 재산 정리를 하려고 해. 재산 정리요? 응. 박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유언장을 작성했어.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아니야. 이소의 일 겪고 나서 깨달았어. 명확하게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현재 남은 재산이 8,200만 원이야. 아파트 담보 대출 갚고 이소희한테 사기당한 돈 제외하고 남은 돈이지. 네.
이 돈을 너희 둘이 반씩 나눠 가져라. 4,100만 원씩.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아버지가 쓰셔야 할 돈이잖아요. 아니야. 아빠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리고 아파트도 있고. 이 돈은 너희가 가져가는 게 맞아.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민지야, 이건 아빠 결정이야. 이소의 일로 돈을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게 남아서 다행이야. 그리고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또 사기꾼이 나타나도 속을 일이 없어. 저는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재산을 미리 정리해서 더 이상 사기의 타깃이 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노후에는 재산 관리를 명확히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돈 받으면 저희가 아버지 용돈 드릴게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용돈은 필요 없어. 아빠 쓸 돈은 충분해. 너희는 그 돈으로 너희 가정 잘 꾸려라. 저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 돈으로 지은이 교육비 쓸게요. 할아버지가 손녀 대학 보내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서류에 서명을 하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박 할머니가 차와 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철수 씨가 정말 달라지셨어요. 1년 전만 해도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다 애들 덕분이죠. 그리고 박 할머니 덕분이기도 하고. 박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잖아요. 저는 박 할머니와 아버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관계구나. 연애나 결혼이 아니어도 서로를 챙겨주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아버지 정말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응.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저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이소희에게 속아 무너져 계시던 아버지. 재산을 잃고 자책하시던 모습. 저희 말을 듣지 않으시던 고집.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지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정말 잘했어. 뭘요?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은 거. 끝까지 지킨 거. 맞아요. 그때 포기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민호야,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 뭔데요? 가족이란 게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아버지가 저희 말 안 듣고 화내실 때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맞아.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힘들어도 화나도 끝까지 함께하는 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재산 정리를 하셨다. 1년 반 전 이소희라는 사기꾼에게 큰 재산을 잃으신 후 처음으로 아버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신 것이다. 명확하고 현명한 결정이었다. 아버지는 정말 많이 회복되셨다. 아니, 회복을 넘어서 더 강해지셨다. 상처는 때로 사람을 성장시킨다. 아버지는 외로움에 무너졌지만 이제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법을 아신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 있다는 것을, 친구가 있다는 것을. 나는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다. 가족의 소중함,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소희는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더 가까워졌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제 아버지는 행복하시다. 진짜 행복. 돈이나 로맨스가 아닌 가족과 친구 그리고 건강한 일상이 주는 행복.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았다. 3개월 후 민호와 수진이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멋진 양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박 할머니와 함께요.
식장에서 아버지가 축사를 하셨습니다. 민호야, 수진 씨. 결혼을 축하한다. 아버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신뢰로 유지된다. 서로를 의심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힘들 때 포기하지 마라.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작년에 큰 실수를 했다. 외로움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지만 내 자식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지켜줬다. 그것이 진짜 가족이고 진짜 사랑이다. 아버지는 잠시 멈추셨습니다. 민호야, 너도 수진 씨와 그런 가족을 만들어라. 힘들 때 서로를 지켜주고 외로울 때 함께해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는 그런 가족 말이다. 민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우리 민호 잘 부탁한다. 좋은 남편이 될 거야. 수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잘 살겠습니다.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지, 저 민호, 수진, 남편 재훈, 딸 지은이. 그리고 박할머니도 함께.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고맙다. 왜요, 아버지? 내가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지켜줘서. 덕분에 오늘 민호 결혼식을 볼 수 있었어.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버지.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많은 자식들이 포기해. 부모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둬. 하지만 너희는 달랐어. 끝까지 싸웠어. 날 구하기 위해서.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포기하지 않아요. 알아. 이제 알아. 아버지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진짜 행복해. 지금 이 순간이. 저도요, 아버지. 저도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웃고 축복이 가득한 그곳에서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이 공원 기억나니? 네, 어릴 때 자주 왔었죠. 맞아. 내가 어렸을 때 엄마랑 나랑 여기서 자주 놀았지.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뛰어다니던 기억. 아버지가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이제 75이야. 네, 아버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행복해. 지난 2년은 정말 행복했어.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실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너희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하늘을 보셨습니다. 민지야, 이소의 일은 아빠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훈이었어. 어떤 교훈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 돈도 아니고 로맨스도 아니고 외로움을 달래는 것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야.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고 함께하는 것.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그리고 민지야, 아빠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예요? 나중에 아빠가 또 이상한 결정을 하려고 하면 또 말려줘. 아빠는 외로우면 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항상. 고맙다, 얘야. 우리는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임신했어. 우리 아기 생겼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축하해. 아버지가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민호네 아기 생겼대요. 아버지 손주 태어나요.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손주가? 네.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야, 이거 큰일인데. 손주 용품 사러 가야지. 뭐가 필요하지? 아버지, 아직 시간 있어요. 천천히 준비하면 돼요. 아니야. 지금 바로 가자.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신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주한테 뭘 사줄까? 유모차? 아기 침대? 아, 옷도 사야지. 아버지, 그건 엄마 아빠가 준비할 거예요. 아니야. 할아버지도 뭔가 해줘야지. 저는 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를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2년 전 그 힘든 시간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아기용품 매장에서 아버지는 이것저것 구경하셨습니다. 이거 귀엽네. 이것도 사자. 아버지, 너무 많이 사시면 안 돼요. 괜찮아. 첫 손주인데.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로맨스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저 가족이 함께 웃고 서로를 아끼고 작은 일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임신 소식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샴페인을 터뜨리셨습니다. 무알콜 샴페인이었지만요. 자, 우리 가족의 새 생명을 축하하며 건배.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아버지가 민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되는 거 쉽지 않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야. 네, 아버지. 잘할게요. 그리고 수진 씨 몸조리 잘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이모 될 거예요. 아기 이름 제가 지을래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호네 아기 소식을 들었다. 우리 가족에게 새 생명이 찾아온다. 2년 전 우리 가족은 큰 위기를 겪었다. 사기꾼에게 속아 재산을 잃고 가족이 해체될 뻔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로를 지켰다. 함께 이겨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민호는 아빠가 되고 나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이소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는 이제 흉터가 되었다. 아문 상처. 그리고 그 흉터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다. 가족은 함께한다. 가족은 서로를 지킨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